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회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자산에서 등을 돌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투자 세계의 판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지금부터 거대한 재배분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조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블랙록이 기존 투자처에서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 금액이죠. 이 천문학적인 자금의 대이동, 그 의미가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블랙록이 내놓은 공식 권고 아주 단호합니다.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노출을 줄여라.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나 다름없었던 자산에서 이제 발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문장이 가진 파급력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죠? 아니, 도대체 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산에서 벗어나려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 해답의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지각 변동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 바로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채 문제입니다. 38조 달러. 네, 정말 상상조차 힘든 숫자죠.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기존의 투자 공식을 과감히 버리게 만든 거대한 부채의 벽이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이 막대한 빚이 어떻게 투자 전략까지 송두리째 바꾸는 걸까요? 그 답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경제 용어, 바로 재정 우위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재정 우위라는 건요, 정부 빚이 너무 많아져서 이 빚을 관리하는 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막 올리고 싶은데 정부의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이걸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정부의 빚 갚기가 중앙은행의 물가 잡기보다 더 힘이 세지는 겁니다. 자, 이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보세요. 빚이 어마어마하니까 갚아야 할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럼 정부는 이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빚을 내거나 심지어 돈을 찍어냅니다. 그 끝에 기다리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잡히지 않는 아주 끈질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0년, 20년짜리 장기 국채가 과연 예전처럼 안전할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 즉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까 그만큼 이자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블랙록의 새로운 마스터 플랜, 거대한 재분분이 시작됩니다. 이 계획 뒤에 숨겨진 철학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유일한 지침이었던 미국 외회주의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새롭고 다각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국만 믿고 갈 수 없다는 그야말로 미국 중심 투자 세계의 종언을 알리는 역사적인 전환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재배분의 핵심 전략을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살 것인가죠. 보시다시피 미국 장기 국채 비중은 줄이고요. 그 돈으로 해외 주식, 그리고 원자재나 금, 심지어 암호화폐 같은 실물 및 디지털 자산, 또 AI 인프라 같은 미래 테마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2,8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 똑똑한 돈의 목적지를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명확히 해볼게요. 미국 채권에서 뺀 그 막대한 돈,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는 걸까요?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 가격표에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PER을 보면요. 미국 시장은 이미 꽤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시장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죠. 돈은 당연히 더 싸고 더 매력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겠어요. 블랙록이 구체적으로 딱 짚은 못이 바로 유럽과 일본입니다. 유럽에서는 요즘처럼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는 방위산업과 헬스케어 분야를 주목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수십 년 만에 불고 있는 기업개혁 바람을 타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관점도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1단계 투자가 엔비디아처럼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요. 미래의 2단계 투자는 그 칩들이 돌아갈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과 냉각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혁명의 다음 단계는 반도체 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칩들을 돌릴 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에너지, 전력 같은 기반 산업이죠.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요. 이건 어쩌면 거대한 에너지 슈퍼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새로운 투자처로 옮겨가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채권은 아예 버리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략이 바뀔 뿐이에요. 채권 투자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과거에는 길게 10년 이상 묻어두고 가격이 오르길 기다렸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짧게 5년 미만으로 투자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 이걸 캐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캐리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싹 정리해서 이 새로운 시대의 투자 전략, 새로운 투자 플레이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변화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는 핵심 교훈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더 이상 미국 주식만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set and forget 시대는 끝났다는 것. 이제 더 넓게 봐야 합니다. 둘째, 이제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만큼이나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즉 재정 정책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거고요. 셋째,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 결국 기댈 곳은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투자의 초점은 이제 반도체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인프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3% 이상으로 고착화되는 끈질긴 인플레이션, 그리고 계속해서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이 2가지가 새로운 전략의 변수가 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부의 부채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위험과 안전의 정의는 이제 영원히 바뀐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